안녕하세요. 모드텍스 송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정산 하실 때 어떤 절차라든지 환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상 6가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말정산이라고 함은 다른 소득 다 떼어놓고 일단은 2월 달에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정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분들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달에 그 홈택스에 보시면은 다른 소득들이 다 뜨거든요. 연말정산 한 자료들도 뜨고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얼마냐, 그 금액은 우리가 급여명세서 같은 거 보시면은 소득세를 매달 떼잖아요. 이 소득세 떼는 금액이 최대 환급액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급여명세서상 한 달에 100원씩 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년이면 1200원이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만약에 300원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이미 납부한 1200원에서 결정된 세액 300원을 뺀 900원이 환급 세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의 최대 환급액은 우리가 급여 받았을 때 떼간 소득세가 최대 환급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언제 실시하나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15일쯤에 홈택스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근로자분들이 이 간소화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시면은 보통 2월 달에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고 환급세액이 있다고 하시면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급여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따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다 실시한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요즘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일단 홈택스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홈택스에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적인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나 주택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그런 서식이거든요. 그거 두 가지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취합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 사용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거,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딱히 준비해야 될 종이 서류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에 많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거는 크게 없고요. 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추가공제 대상자, 무주택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입한 서식이거든요. 간소화 PDF 자료 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두 가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도 입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입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회사에 다니다가 7월 달쯤에 그만뒀는데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로 7월 달쯤에 퇴사를 했고 다시 한 8월 달쯤에 다른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이직한 회사가 없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7월달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이로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가 열리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시면은 5월달에 확정신고 하실 때 그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넣으셔가지고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도 퇴사를 하셨는데 이직을 하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현재 회사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받으실 때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부양가족 동의 받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도 같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빼주는 필요경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1인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25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 요건만 있고 나이 요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금액 요건 플러스 나이 요건이 있거든요.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가 2025년도 귀속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이하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965년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년, 64년, 63년 이렇게 되겠죠.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요건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이 다 충족이 되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요건들에 해당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첫 번째로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거기에 장애인이다 라고 하시면은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공제거든요. 25년도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한부모 가정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를 둔 경우에 한 명은 25만 원, 두 명은 뭐 55만 원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7세까지는 육아수당을 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만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세 지출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은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요건은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곱하기 15%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 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입니다.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요. 25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해서 40%가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20만 원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이런 부분들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한도와 겹치거든요. 그래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합쳐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거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근로자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하실 때 가장 많이 감면이 되는 부분이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근로계약일 현재 34세 이하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반드시 적용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70%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년간 70%,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도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회사에 이 근로자분들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하고요. 회사는 감면 명세서를 끝나고 나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둘 다 급여도 다르고 소득공제 항목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감면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금에 대한 그런 계산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감면 효과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보시면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가장 유리한 분의 부양가족으로 넣어두시면은 아마 부부 절세 효과에서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